오늘은 처음 오셨으니까 이미 한번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해서 막 이제 진도를 나가면 이제 공부를 해보면 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 행정법이 도대체 어떤 과목인지 잘 모를 거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행정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이 지금 선택 과목인데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하고 이제 듣기 시작을 하셨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남들보다 어떤 장점이 있어야 이 강의를 들은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점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학교 가는 데 있어서도 결코 다른 과목을 선택한 사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되고 나서도 이 행정법은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과목이에요. 이 행정법이란 과목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행정을 하려면 법을 이해하지 않고는 행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가르치는 부분이니까, 다른 사회라든지 아니면 뭐 국사나 과학 이런 걸 듣고 공무원이 되신 사람하고, 행정법을 미리 듣고 공무원이 되신 사람하고는 나중에 이제 연수를 받는다든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훨씬 앞서가는 공무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다, 이제 이런 인식을 주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진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행정법적 지식이 많은 애들은 훨씬 성진도 빠르고 유능한 공무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실제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 과목을 잘하니까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과목은 이 행정법이 제일 그런 도움이 되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이 행정법이란 과목이. 그래서 수험생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알겠지만, 야,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여기 한 2번 정도 듣고, 지금은 이제 단가를 같이 하니까 단가 강의하고 이제 같이 한번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감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점수가 빨리 올라가요. 처음에는 이걸 처음 기초를 잡는데 오래 걸려. 왜냐하면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연결을 시켜놓은 과목이기 때문에 진도는 이제 차례대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뒷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앞부분을 이해하기란 좀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근데 기본적인 걸 깨뚫고 나면 아주 쉬운 과목인데, 그걸 깨뚫는 과정이 한두 번은 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자기가 혼자 하든지 하여튼 2번 정도는 돌아가줘야 이게 이제 조금 알겠다, 그런 수준이 이르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져요. 근데 거기까지가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할 거야. 하지만 그것만 극복을 해내면 다른 과목에 결코 불리한 과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이제 선택 과목 중에는 아직은 행정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그 다음에 행정학, 그 정도. 자, 그래서 사회라는 과목이 이제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도 사탐을 하고 했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거기도 양은 이 행정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행정법에는 사회에는 법과 사회라는 과목에서 우리 행정법의 어떤 기초적인 것도 크기도 다 알아야 되고, 헌법도 알아야 되고,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사회 문화, 약간 행정학적 지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얼핏 들어보면 좀 안다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깊게 들어가면 아주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법보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사회가 아주 쉽게 느껴지더라도, 행정법은 아주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마지막에 가면 행정법이 훨씬 쉬웠던 과목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만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95점까지 맞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가이드예요, 가이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암기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이론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이론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요 과목은 쉽게 어떤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자, 그런 걸 안내해 주는 사람이죠. 자, 그거는 이제 강사들이 해주고, 그 다음에는 누가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 방법론을 알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해놔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구나. 그러면 그 기억을 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란 말이야.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그것까지는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건 제가 할 몫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방법론에 따라 열심히 해주는 건 여러분의 몫이다. 그죠? 그러면 점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행정법만 그런 건 아니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시험은 적어도 10% 안에 들지 않고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워낙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까 10% 안에도 한참 안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은 뭐예요? 100명이 치면 한 90명은 합격하잖아. 그런 시험은 대충 해도 돼. 아주 베이스만 깔아주면 합격한단 말이야. 근데 이 공무원 시험은 고시다 말이야. 국가고시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져갖고는 합격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은 합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집에서 공무원이 좋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치러 이제 한번 쳐볼까 하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본인이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할 만한 직업은 이 공무원이 최고 같다 이거죠. 연금도 많고 복지 뭐 이런 측면에서도 일반 기업보다는 월급은 조금 작을 수가 있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면 엄청난 가치거든요. 이 연금이란 게. 연금의 가치는 한 10억 정도 넘을 거야 아마. 그걸 이제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보면. 자,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공무원 내가 한 50살쯤 됐잖아요. 어느 기업에서 5억 줄 테니까 공무원 하지 말고 우리 기업에 오라 그러면 공무원들 안 가요. 왜? 연금이 있기 때문에. 이 연금의 어떤 장점은 엄청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애들도 많이 안 낳고, 지금은 뭐 교육비로 많이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룰 때쯤 되면 그때 그 애가 이제 클 때 되면 교육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의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살 수가 있거든요. 실제 사기업 같은 경우는 6시에 퇴근을 못 해요. 일이 없더라도 나가기가 좀 그래. 그러면 맨날 7시, 8시까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공무원은 어때요? 칼퇴근이야. 6시 되면 바로 퇴근하죠. 그 다음에 주말 다 놀죠. 그 다음에 애기 낳는다 이러면 또 휴가 충분히 주죠.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면 봉급 다 주면서 충분히 나을 때까지 일을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아프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일을 못 해요. 그냥 그만두고 사표 내고 병원을 다녀야 돼. 입원을 하게 된다든지. 근데 공무원은 그게 아니야. 내가 만약 암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암 수술을 받는다, 치료를 받는다. 2, 3년 이런 걸 휴직을 하고 다시 이제 다 나은 다음에 다시 공무원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은 그게 안 돼요.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이 공무원이라는 게 인기가 좋은 이유가 다 있다 이 말이죠. 월급은 조금 작다 그러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이제 공무원 하려고 이제 왔으니까 온 다음에는 합격할 때까지는 딴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합격을 하고 난 후에 뭐 딴 거 한번 해볼까 하는 건 모르지만은 이왕 시작하신 거는 합격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합격할 때까지는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만 하면 합격을 못하는 시험이 아니야. 이거는 그 정도로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지만 실제 노량진 수험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해. 보통 이제 보면 뭐 울산이나 안동이나 이제 지방 애들도 고시원 잡아가지고 공부하러 많이 올라오거든요. 걔들 가만히 보면 항상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금요일 되면 맥주 마시고 토요일 되면 또 쉬어줘야 된다고 놀러 다니고, 아침에 이제 특강할 때는 또 열심히 다녀. 무료니까. 그것만 열심히 찾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침 특강은 뭐예요? 진짜 필요한 부분을 찾아 듣는 과목이지. 아니면 아예 고시원에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놀지는 그렇게 많이 노는 건 아닌데 열심히 하는 애들은 생각보다 안 많아. 그래서 보통 뭐 합격을 하려면 지방 이제 수험생들은 보면 다들 서울로 노량진으로 가야 된다. 거기 가야 합격을 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절대 안 그래. 지금 뭐 저도 이제 여기 세종공무원의 학원에 있지만
우리 학원의 강의 수준이 서울에 있는 강의 수준하고 결코 뒤지지가 않아요. 물론 인지도는 약하지. 아직은 얼마 생기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뭐 한국 공무원 학원도 있지만 가보세요. 그래서 샘플 강의를 한번 들어봐봐. 과연 얼마만큼 강의력이 차이가 나는지. 생각보다 저쪽 강의가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 수험생들은 불안하거든. 그치? 근데 남들이 가는데 다들 좋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 학원을 선택을 했다는 거는 뭐예요? 뭔가 뭐예요? 그냥 휩쓸려 가는 애들은 아니라는 거야. 물론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왔는지 상담을 해보고, 적어도 샘플 강의도 한두 개 들어보고, 비교를 딱 해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이 강의를 들으면 나한테 좀 맞는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 학원을 선택을 했다면, 그런 수험생들이 합격이 빨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그렇죠? 나한테 필요한 과목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강의를 들어야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남들이 뭐라 그러든 그건 참고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이걸 항상 뭐예요? 수험 생활 중에는 자주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이제 쌓였으니까 이번에는 문제풀이를 들어야 되겠네. 남들이 문제풀이 들으니까 문제풀이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는 문제풀이를 틀어서 좀 같이 해야 빨리 실력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풀이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 힘으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강사들한테 바로 1대1로 상담을 물어보는 거야,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한두 달 들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이건 모든 과목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 강사들은 이 수험을 위해서, 그렇죠? 수험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쉽게 가르치고 빨리 점수를 올려가지고 합격권에 이를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전문가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강사들은 무시해서는 안 돼. 그 사람들이 그만큼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은 뭐예요? 수험생이니까 언제든지 빼먹어야지. 가서 물어보고, 야, 이런 부분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강사를 귀찮게 하는 수험생들이 빨리 합격을 해. 실제 그래. 자주 물어보고 이런 사람이. 근데 보통 수험생들은 어때요? 잘 안 물어봐요. 그냥 혼자 하려고 하지. 특히 이렇게 작은 학원, 처음 생기는 학원에 오는 수험생들은 성향이 약간 더 그래. 혼자 하는 경향이 더 강한 사람들. 사람 많은 거 싫어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활용을 하란 말이죠. 어떤 과목이든 가가지고 자주 묻고, 자기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공부의 어떤 플랜을 짤 때 내가 지금 짜놓은 게 요게 올바른 방법인지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쉬는 시간에 다 강사들이 있잖아. 그렇죠? 저도 항상 이 학원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시고. 자, 그래서, 최대한 우리 학원에서 제공하는 어떤 수험 자료라든지 정보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접촉을 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이렇게 막 마냥 공부만 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전체적인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래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할 때 고3 수험생 정도만 한번 해보자 이런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짜 여러분들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논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정도만 하면 이 시험은 무조건 합격이야. 근데 실제 여러분들 그만큼 공부를 못해요. 우리 수험생들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영화도 한두 봐야 되고 또 드라마 재밌는 거 하면 드라마도 한 번 더 봐야 되고 또 집에 경조사 있으면 또 참가 안 하기도 또 그렇고. 고3 때는 봐주잖아, 안 가도. 근데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설에 안 오면 얼마나 열심히 하길래 안 왔냐, 그죠?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 그렇게 공부한 놈이 떨어지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거 다 참가해, 또 실제. 그러니까 실제 공부하는 시간이 고3 수험생의 한 3분의 2도 못해, 실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고3 수험생들보다 지금 1, 2년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가 이 1, 2년 안에 결정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코 뭐예요? 고3 수험생의 그 수험 기간보다 훨씬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했다면 합격할 때까지는 뭐예요?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시라 이거죠. 그리고 합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재밌는 일들이 훨씬 많아져요. 근데 이게 떨어지고 나면 다시 1년을 해야 되거든. 이 1년은 그 다음 해는 그나마 덜해. 또 한 해가 더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야. 공부도 능률이 안 올라요. 왜? 이제는 한 7, 80% 정도는 좀 아는 것 같거든. 그러면 강의를 들으러 가기에도 좀 수준이 내가 이미 정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강의로 들어가기도 싫어. 들어가 봐야 비슷한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도움도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독서실에 앉아서 계속 할 수 있느냐? 거기 계속 앉아 있어도 뭐래 능률이 1, 2년 차보다 훨씬 능률이 안 오른다고. 그러면 이제 장수생이 되는 거야. 장수생이. 이 장수생이 무서운 게 한 3, 4년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1년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 다들 뭐 한 3, 4년 만에 합격하는데 뭐 나도 당연히 내가 뭐 천재라고 빨리 합격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면 3년, 4년, 5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면 좋은데 합격을 못했을 때는 그 3, 4년은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짧고 굵게 2년 동안 나는 합격할 때까지 죽어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합격하고 난 후에 이제 발령받을 때까지 그때 뭐 해외여행을 한번 나갔다 온다든지 그때 친구들 만나고 그때 연애해도 안 늦어. 그러니까 이왕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고3 수험생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렇죠? 일주일에 뭐 한나절 정도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때만 주위에 이제 회사 다니는 애들, 학교 다니는 애들, 야 토요일 저녁 오후에는 내가 시간을 비워놓을 테니까 그때 뭐 시내 한번 나오라. 그럼 밥 한 끼 먹고 영화 하나 보고 간단하게 술 한잔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요일, 월요일부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일요일 뭐 종교가 있는 애들은 일요일 날 뭐 오전이나 오후 잡고 그때는 하여튼 놀아줘야 돼. 그때까지 공부를 해버리면 지쳐버려요. 한 3, 4개월 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나절 정도는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하다가. 야, 그 시간만큼은 내가 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열심히 하자 이거죠. 이게 계획적인 공부야.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공부를 하다가 혹시 친구 오면 나는 놀고 그 외에는 다 공부할 거야. 이거는 더 안 좋아. 왜냐하면 기다려진다니까. 불시에 누가 찾아와 주지 않을까. 그렇죠? 공부도 잘 안 될 때 누가 영화 하나 보자고 하는 사람 없나? 내가 보자고 하기에는 좀 미안하거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면 그냥 바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에 2, 3번이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험 생활이 그냥 생활이 돼버려. 수험 준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는 이제 수험생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야. 마음가짐. 그래서 더없이 중요한 시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시작한 거 열심히 하셔라. 그 다음에 남학생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게임하면 안 돼. 그렇죠? 게임. 그 다음에 도박. 물론 도박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죠? 당구 내기 이런 거 말이야. 내기 하는 거 이런 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놀아도 뭐예요? 그냥 영화는 포로 보고든지 아니면 지가 좋아하는 뭐 TV를 본다든지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게임이나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시간이 길어져 버려요. 한 놈이 지면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자 그러거든. 그러면 계속 돼 그게.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수험생의 마음가짐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법의 우리 공무원 시험의 과목이 국어, 영어, 국사 이게 이제 필수죠. 필수. 시험의 당락은 여기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이 세 과목에서. 왜냐하면 사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행정법, 그 다음에 행정학, 그 다음에 아직은 많이는 안 하지만 수학, 과학, 그 다음에 뭐 세무직이면 세법 이런 것도 시험을 쳐야 되고요. 다 다른데 이 중에서 이제 2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2개를. 근데 이거는 난이도 조정을 다 할 거야 아마 수험 출제하는 데서.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을 아주 어렵게 내지도 않을 거고 어느 한 과목을 아주 쉽게 내가지고 차별을 주지도 않을 거야. 또 차별을 난이도 조정을 실패를 했더라도 뭐야 우리가 수능에서 하는 것 같이 이 표준 점수제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점수가 뭐예요? 한두 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 차이를 벌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벌여줘야 합격을 하는 거야. 자, 특히 국어, 영어, 국사 이 중에 가장 수험생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합격에 어려운 게 영어 때문에 그래요. 영어. 이 영어만 90점을 넘어주는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서는 너무너무 유리해요. 여기서 점수만 좋게 나와주면. 근데 보통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니라 이 영어 점수에 따라 7급을 칠까 9급을 칠까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를 좀 하는 애들은 그래도 7급이라도 한번 쳐볼까 이렇게. 그래도 한 2단계 더 위니까. 근데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막상 들어가 보면. 9급으로 들어가도 성진이 지금은 앞으로는 엄청 빨라져.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7급이 좋긴 한데. 그래서 7급은 영어가 좀 되는 애들이 많이 준비를 해. 그나마 좀 할 줄 아는 애들. 근데 9급 하는 애들은 특히 뭐 경찰 이런 애들은 영어가 상당히 약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하는 애들은 상당히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어 점수를 안 떨어뜨리게 꾸준히 해야 되겠죠, 영어는. 그 다음에는 이제 국어 이런 걸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영어가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영어가 약한 사람. 이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뭘 기본적으로 올려야 되냐면 영어 실력을 올려야 돼. 이걸 안 올려, 이걸 피하고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3 수험생들은 어떻지? 내가 수학이 좀 약하잖아. 그러면 일단 문과, 이과 결정할 때 뭐예요? 피해가죠. 문과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내가 수학이 좀 약하니까 수학은 포기하고 암기 과목에 집중한다든지 다른 데서 점수 올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해. 피해도 돼, 그때는. 근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피해서는 합격할 수가 없어. 영어를 피해. 이 세 과목은 피해가지고는 합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뭔 얘기를 하냐면 영어가 약한 애들은 뭐예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올려야 돼, 이거. 근데 솔직히 고3 때,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애들은 점수가 낮을 수 있죠. 쪽팔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영어가 아직 50점 수준도 안 되면서 뭐예요? 영어 공부는 열심히 안 해, 또. 그냥 남들이 듣는 수준 높은 강의를 들으러 다녀. 타임지, 독해하는 강의. 그런 건 시험에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런 걸 들으러 다닌단 말이야. 아침 특강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수준이 낮은 애들은 뭐예요? 중학교 1학년 영어책부터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아침 특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영어는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점수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강의를 100번 들어도 점수는 안 올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가 좀 약하다 싶으면 어때요? 남들보다 좀 약하단 말이야. 내가 영어 성적이 상위 10%에 안 들어요. 나는 원래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갔어.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그거는 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뭐예요? 영어의 기초부터 해나가면 충분히 8, 90점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좀 약한 애들은 반드시 영어의 이런 기초적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문제풀이에 들으니까 문제풀이 들으러 다니고 좀 수준 높은 강의 남들 단과 들으니까 단과 듣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물론 그때 기초적인 강의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야 돼. 이것도 역시 뭐야?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내가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역시 영어 선생님한테 여쭤봐.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두 개 단어라든지 문법 몇 개만 물어보면 아,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점수대구나라는 게 금방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그 수험생에 맞는 공부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단 말이야. 너는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문법 요런 것만 아주 기초적인 것만 빨리 공부를 해.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해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세 과목에서 점수 차이가 나니까 이 세 과목은 하여튼 90점 넘게 잘 해야 돼, 잘. 근데 영어는 지금까지 안 한 사람들은 빨리 올라가진 않아요, 이게. 점수가. 그러니까 요거는 천천히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단어도 뭐야? 아주 기본적인 단어부터 확실하게 익혀나가는 거지.
중학교 1학년 영어 단어도 모르면서 보캐브러리 22,000 뭐 이런 거 갖고 다니면 뭐해? 그게 외워지나?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데. 그 단어를 해석하고 있는 예문이 벌써 모르는 단어 투성인데 그건 익혀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차례차례 올려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나 국사는 어떻게 보면 암기 과목이지. 암기 과목. 이거 두 가지는. 근데 이것도 뭐예요? 과거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 국어 국사는 그냥 암기시켰어요. 뭐 이해 이런 거 필요 없었어요. 그냥 뭐 암기하는 방법 이런 걸 많이 가르쳤어.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강의 스킬도 많이 바뀌었어요. 국사 같은 경우도 뭐예요? 그 저변에는 아주 재밌게 이제 얘기도 하면서, 그렇죠? 저절로 이해되게 하는 그런 강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강의들이 먹혀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의를 도움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이걸 못한다는 사람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방법을 잘 못 찾은 사람이 더 많고.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방법이 있겠지만 그 방법은 간단해요. 이거는. 근데 영어는 뭐예요?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자신의 어떤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거기에 맞게 스케줄을 짜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어 국사는 역시 암기 과목이니까 열심히만 하면 저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역시 좀 애매한 것들은 항상 그 강사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공부 방법을 찾아서 점수를 올려나가야 되는 거죠. 이 선택 과목은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여러분들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행정법을 이제 맡고 있으니까 행정법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쉬워지는 과목이니까 뭐 선택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일단 공무원이 되고 나서 필요한 과목이니까, 그렇죠? 어차피 연수나 다시 교육을 받아야 돼. 행정법 교육을.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 두는 거니까 이것도 결국 뭐 불리하지 않다면 선택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아직도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뭐 행정법을 선택하러 오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 강의는 뭐 저는 쉽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쉽게 강의를 한다 그러는데 뭐 듣는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요 좀 쉽게 하는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따라 들어오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 강의 스케줄에 따라 쭉 따라서 열심히만 하라는 대로만 해주시면 점수는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들었던 분들은 이제 제가 이론적인 아주 기초 개념을 많이 설명을 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강의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룰 거니까 판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것까지도 이제 다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 전체적인 걸 완성하는 강의예요. 이제 기초 강의 듣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그것도 뭐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요 정도까지는 알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해드릴 테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제가 기초적인 부분이다라는 걸 복습하실 때 더 열심히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면 같이 합반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들었던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강의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실례를 많이 들 거예요. 실제 예를. 그래서 제가 건축법 조문을 하나 던져주면서 이제 실제 행정법에서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내용이 실제 우리가 건축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어떤 조문하고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시면 건축과에 근무할지, 식품위생과에 근무할지, 공중위생과에 근무할지, 청소과에 근무할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돼봐야 이제 발령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 건축과에 근무하게 되면 건축과 관련된 법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식품위생과에 근무할 때는 식품위생법을 여러분들이 조문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실제 이제 제가 건축법을 나눠주고 그 건축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이론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제 기존에 들었던 걸 실제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직 안 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들었던 걸 실제 법을 한번 보고 실제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실제
하는 것 같이 한번 쭉 진행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해하는 데는 더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아직 이렇게 강의하는 강의는 없어요. 국내에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강의하는 게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은. 물론 중간중간에 얘는 한두 개 조문은 드러났어요. 그거보다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가, 공무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행정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같이 제가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나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험은 이거예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식. 이 사지선다형이야.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시험이란 말이야. 이게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아니고 이 4개 중에 답을 하나 찾아낼 수만 있기만 하면 점수를 딸 수 있는 시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 기출이 된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를 봐야 되지. 그리고 요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요렇게 알아둬야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이거죠. 실제 출제는 요렇게 되는데 출제되기가 극히 어려운 그런 이상한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봐야 점수는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보면 뭐예요? 눈치가 빠른 애들이야. 내가 지금 어떤 중간고사를 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출제하는 그 선생을 내가 잘 파악하고 있으면 점수는 무조건 좋게 나와요.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예전에는 어떤 문제를 많이 내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꼬아서 내는지, 어느 포인트를 묻는지를 알면 공부를 한두 시간만 해도 중간고사가 100점이 나와요. 근데 뭐예요? 눈치가 없는 애들은 뭐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뭐 한 5, 6시간 하는데도 막상 시험을 쳐보면 70점 이렇게 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모르는 애들이지. 거기에 딱 맞춰서 포인트를 딱 맞춰서 시험을 공부를 하면 적은 시간에 점수는 빨리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눈치를 빨리 채는 사람이 객관식 시험은 유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이씨 나는 고등학교 때 눈치가 없었는데 점수가 별로 안 좋았는데 수준이 시험 성적이 아주 안 좋았는데 한 50명에 40등 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는. 그런 거는 잊어. 나는 원래 공부를 못하는 애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제부터 뭐예요? 모든 과목에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시험에 점수가 잘 나오는지 그거를 각 강사들한테 물어보든지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파악을 해내면 짧은 시간에 솔직히 1년 만에도 충분히 합격을 해요. 이걸 빨리 익히면. 자,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은 객관식에 맞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빨리 터득하는 거야. 물론 그 방법을 강사들이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캐치를. 그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 전에 공부를 못한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충분히 남들보다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밥을 너무 많이 먹더니 지금 정신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이 어떤 과목인지를 뭐 간단하게만 하면, 자, 제 책은 책 2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론, 총론강론이 아니라 상하로 되어 있어요. 요게 구급시험 과목이에요. 구급시험. 구급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요 2개의 책을 공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7급을 시험 치고 싶으면 이것 말고 강론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요거보다 조금 얇아. 상권보다. 그것까지 더 해야 7급 시험을 치는 거야. 근데 9급 시험은 요 2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2개를 하여튼 양은 많죠.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행정법 책 중에는 제 책이 제일 양이 적어요. 딴 책은 한 1500페이지까지 돼. 제 책은 한 700, 800 정도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아주 많이 줄였어요. 왜? 이제 선택 과목화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출제야. 기존의 출제하고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있는 이론을 묻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이론, 중요한 판례, 중요한 조문을 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두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가지 쓸데없는 판례들은 다 빼버렸어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결코 부족하지가 않다. 그건 걱정하지 말고 이 책만 알아도 95점은 무조건 나와. 속으로 100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100점을 노리면 100점이 안 나와. 왜? 100점을 노리면 이 책 두 권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이 책이 없는 것 또 없나 싶으면서 딴 거 찾아와서 또 추록 만들어 갖고 지가 더 붙여 공부한단 말이야. 이것도 100% 아직 소화가 안 됐으면서. 그러면 여기에 약해지는 거야. 여기서 기본적인 거에 약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80점밖에 안 나와. 100점을 노리는 순간. 근데 95점을 노리잖아요. 그러면 이 책만 내가 잘하면 95점 나온다더라. 그러면 실제 100점이 나와. 이것만 잘 알면. 그러니까 결코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 책의 장점은 요약을 정리를 잘 해놨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보충 설명이 적어요. 미란다 판결, 미망의 사건 이런 게 있으면 다른 책은 뭐야? 미망의 사건은 이러이러한 사건이라고 잔뜩 소개를 해놨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내용은 몰라도 시험 합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이야. 제가 설명하는 것만 알아도 그 판례는 소화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양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강의는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정리를 해주는 강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약을 조절해 줄 거고 이미 한두 번 들은 사람들은 이제 완벽하게 정리를 끝낸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전체 이 책을 한번 다 정리를 한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혼자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때까지 정리한 것만 잘만 복습하고 모르는 거 체크했다가 암기하고 이러면 무조건 95점이 나온다더라.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는 강의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오늘 휴강을 하고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한다 그러려고 하다가 또 첫날 수업인데 얼굴도 안 보이고 그렇죠? 다음 주에 나오라 그러면 또 강의를 안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오늘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단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물론 오늘 한 얘기는 수업 중간중간에 또 생각나면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도 오늘은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첫날 강의는 제가 뭘 하냐면 행정법이 어떤 과목인지 소개를 쫙 해요. 전체적인 걸. 그러니까 근데 다음 주부터 하는 강의는 이제 단과 강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다뤄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보통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하는데 그걸 하루를 빼버리면 진독에 아무래도 뒤에 설명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뭘로 대체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 들을 수 있잖아요. 동영상을 들어가서 첫째 날 강의는 샘플로 열어놨단 말이야. 그거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듣고 오는 거야. 미리. 그렇죠. 그걸 내가 이제 실제 실강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숙제로 내줄게요. 그걸 한번 쭉 듣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작할 때 1시간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바로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하루 종일 4시간을 했더니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4시간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수험생들이 불평이 있던데 도움이 되는 거였어요. 도움이 실제는. 근데 그 도움이 되는 강의를 실강으로는 해주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동영상을 숙제로 듣고 오셔라.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하권은 안 갖고 오셔도 돼요. 당분간은 상권을 갖고 오시면 돼요. 그 수업 시간은 똑같아요. 금요일 날 오후, 토요일 날 오전. 이렇게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지금 책만 받았죠. 문제집 안 받은 사람 다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법령집 안 받았죠. 알겠어요. 그것도 남아있는 게 있는가 모르겠다. 출판사 얘기해가지고 공짜로 일단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나눠 드릴 테니까 그것도 시간이 되면 법령집은 다음에 내가 갖고 오라 그럴 때는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은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냥 나눠 드리는 거고 여기 있는 문제 중에 아주 기본적인 거는 한번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보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박정호라고 이제 다음 카페에 이제 이름을 치면 제 그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언제든지 질문을 올리고, 그렇죠? 이렇게 1대1 만나서 뭐 이렇게 물어보기 좀 쑥스러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극복을 하고 언제든지 와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검토만 이제 대구에 내려오니까 그 중간에 아주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을 때는 그 카페를 이용해서 뭐 질문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강의 건의사항 이런 거는 직접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렇죠? 말을 못 알아듣겠다. 강의를 왜 그따위로 하느냐. 이런 얘기는 직접 얘기하기 좀 그럴 거 아니야. 나도 기분 나쁘니까. 그런 거는 어때요? 그냥 카페에다가 올려놓으라고죠. 너무 심한 말은 쓰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올려놓으면 제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조금 수정하는 식으로 반영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이 안 됐는데, 첫째 날 강의는 그 동영상 숙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열심히 한번 해보죠. 자, 수고하셨어요.